자, 발표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 우정청 지원자 김현아입니다. 지금부터 우체국 쇼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우체국 쇼핑은 1986년에 특산물을 우편 주문 판매하는 것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국내산 농수산물, 가공식품, 제철 상품 등을 판매하고 꽃배달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쇼핑몰로 성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우체국망을 이용하여 우수한 우리 특산물을 소비자와 직접 연결해주는 우체국 쇼핑은 우리나라 대표 특산물 쇼핑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확대가 지속되었으며 현재 우체국 쇼핑은 종합 쇼핑몰로 성장하였습니다. 한편 현대사회에선 마케팅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온라인 쇼핑몰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인 우체국 쇼핑몰 중심의 수익 판매 진작을 현안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더 나아가 공익실현 차원에서는 어떠한 방안이 있을지 모색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체국은 쇼핑보다는 배송의 이미지가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기관으로서 타 사기업 서비스보다는 더 안정적인 배송, 믿음이 가는 배송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활용하여 고객 편의에 집중하는 맞춤 배송에 조금 더 주효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새벽 배송처럼 단순히 빠르기만 한 배송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날짜와 시각에 받아볼 수 있게끔 다양한 시간대 선택 옵션을 확대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주문 완료한 건에 대해 깜빡하고 놓친 배송 상품을 추가할 수 있는 무료 합배송 옵션도 제공했으면 편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각기 다른 니즈를 가진 고객층을 아우르는 당일 배송, 오늘 밤 배송, 몇 시간 즉시 배송 등 각 컨셉이 뚜렷한 배송 서비스의 다양화로 고객층 확보와 수익성의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50대에서 60대 고령층은 복잡한 구매 절차로 인해 우체국 쇼핑 이용률이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때문에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담 상담원을 운영하는 시니어 고객층의 지속적인 이용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우체국 쇼핑 앱과 홈페이지에 고령층 등을 위한 큰 글씨, 느린말 설명 튜토리얼 등 맞춤형 화면 구성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며 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증진시키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우체국 쇼핑을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께 우체국 방문 시 대기 시간 동안 베스트 제품 카탈로그를 의자 옆에 구비해 놓고 현직자분들이 업무 처리 중일 때도 수시로 고객들 눈에 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 팸플렛이나 광고들을 띄어서 우체국 쇼핑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이 우체국 쇼핑을 이용할 때 플랫폼에 제시된 여러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하나 선택하고 그 프로젝트 매출액의 일정액은 기부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펼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은 기부금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성 사업의 일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체국 SNS 정기 구독 시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이 적립금을 통해서 공익단체에 기부를 실천하는 이벤트를 추진한다면 어떨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캠페인 참여 시 예쁜 디자인의 우표나 이모티콘 배포 등 작은 혜택을 부여하면서 고객들의 뿌듯함과 보람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 작은 것부터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어떻게 하면 우체국 쇼핑 이용을 증진시킬 수 있을지 방안을 마련해 보았고, 또 나아가 공익적인 차원에서도 어떤 캠페인을 펼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 사업들을 추진한다면 우체국 쇼핑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 증대와 공공의 이익 실현에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외되었던 고객층의 우체국 쇼핑 이용률을 좀 더 향상시키고 수익성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국립박물관 인턴과 많은 고객응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고객의 불편함에 대한 동의와 공감이 없다면 지속적인 발전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상대하는 업이다 보니까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과 관심이 없다면 잘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고객의 니즈에 맞는 눈높이 상담과 신뢰를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우체국 쇼핑과 관련해서도 이를 잘 모르시거나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고객분들이 계신다면 사전에 우체국 쇼핑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숙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보인다면 꾸준히 의견을 건의하고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또한 제가 앞서 제시한 우체국 쇼핑 관련 팜플렛을 제작하거나 공익 실현을 위한 작은 캠페인에 참여하고 항상 발벗고 앞장서는 계리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체국의 우리 쇼핑몰 지원자님께서는 이용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네, 이용해봤습니다. 우체국 쇼핑몰에 있어서 가장 그래도 나의 기준으로 이런 점은 네.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게 있으셨습니까? 어, 제가 일단 처음에 느꼈던 거는 불편했다고 생각했던 거는 딱 몇 시 이전까지 결제 완료했을 때 당일 발송 처리된다. 이 문구를 보고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통일되지 않고 어떤 상품은 10시 이전, 또 어떤 상품은 12시 이전이라고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걸 모르고 장바구니에 그냥 담았는데 나중에 알게 되어서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일정 시간으로 통일시키거나 어, 온라인 홈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앱에 접속했을 때 팝업창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게끔 보완하면 좋겠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원래 평소에 우체국 쇼핑몰을 이용해 보신 적은 있으셨습니까? 한 달간 3번 정도 이용했습니다. 원래 이용을 하셨던 고객이셨습니까? 원래는 아니고 이제 음, 한 달 동안 열심히 음, 네, 쇼핑도 하고 선물하기 기능도 해서 음. 네, 한 달이라고 하면은 최근 한 달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네. 그러면 최근 한 달은 우리 계리직 네. 공무원 준비를 하셨던 우리 면접 준비를 하시면서 보셨던 것 같은데 그 네. 이전에 내가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떤 점이 있을까요? 어, 일단은 원래 우체국 쇼핑이라는 제도를 알고 있었긴 했는데 음,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너무 좀 선물하기 위주? 어르신들 선물하기 위주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구매하기에 선택지가 품목이 조금 좁다고 생각해서 이용을 한 경험은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상품의 폭이 네, 넓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건가요? 네, 네. 그렇다면 자유롭게 모든 거를 다 내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가장 그러면 우리 지원자님의 연령층의 그 네. 동료분들이나 아니면 친구분들이 우체국 쇼핑몰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조금 더 보완되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상품 구성면에 음, 있어서요. 상품적인 측면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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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네. 드리겠습니다. 음, 일단은 음, 어, 가장 우체국 쇼핑을 이용하는 이유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국내 농축산물 이게 딱 슬로건으로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네, 음, 실제로 우체국 쇼핑몰이 원산지 표시 등도 철저히 관리하기도 하고 생산자 실명제 그리고 제조 과정까지 모두 공개한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알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알리면 내가 생각하는 지인이나 아니면 주변의 내 동료나 내 연령대들이 이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음, 가장 큰 방법은 제 연령대는 SNS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는 게 가장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반응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까? 음,
조금 생각해 보셔야 네, 합니까? 자, 네, 아, 제가 제 주변에는 그래도 음, 어, 이번에 발생한 오송 침수 사건이나 음, 집중호우 그런 사건들에 관심이 사고들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음, 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뭐 특별전을 운영하거나 음, 어, 또 특별전을 운영하고 이 지역 대표 농산물, 축산물, 우수상품을 판매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SNS에 홍보도 하고 음, 이제 해당 지자체랑 협업도 해서 할인 음, 쿠폰을 지원하면서 홍보하는 방향으로 네, 생각해 음. 보았습니다. 지금 오송 피해를 위한 특별전을 운영을 하는 걸 알고 있으십니까? 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를 좀 북돋우겠다 이런 뜻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자님께서 이런 소외층이나 이런 점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가장 네. 내가 돕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계층이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방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60대 시니어 고객층 분들께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니어 고객이라고 해도 어떤 분은 네. 상당히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신체적이나 이런 그 외적으로 힘든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뭐 어, 독거노인입니까? 아니요, 약간 디지털 계층에서 소외된 분들을 돕고 싶은데 아예 이쪽으로 문외한이거나 어, 창구만 이용하시는 고객분들께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구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팜플렛이나 광고들을 또 제가 직접 디자인도 해보고 싶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고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원자님께서는 아마도 새벽 배송에 대한 부분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 새벽 네. 배송을 우체국이 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새벽 배송을 음, 빠른 것을 요구하시는 우리 고객들의 이런 새벽 배송, 이런 부분을 우체국이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이런 부분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강조하는 게 좋겠습니까? 경쟁에서요. 음, 사실 이긴다는 것보다는 어, 일단 급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빠른 배송에 대해서 일단 우체국의 혁신적이고 또 믿음직한 분류 시스템을 알리는 것에 대해 의의를 두고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늘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꼭 새벽 배송까지는 뭐 굳이 안 해도 우체국에 그래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의미일까요? 네, 그 빠른 배송보다 빠르면 좋겠지만 조금 더 안정적이고 믿음직한 배송 이거를 슬로건으로 두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분인지 자기소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들께 더 큰 만족과 행복을 전해드리고 싶은 제주 우정청 지원자 김현아입니다. 저는 박물관 역사체험 보조감사로 제주가 겪었던 시대와 문화재의 발전 과정을 압축하여 설명하는 기획특별전을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찾아주시는 고객님들의 연령대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고객들의 니즈에 부응할 수 있을지 늘 방법을 고민하고 구체화하여 높은 만족도로 재참여율을 향상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어머니께서 운영하시는 횟집에서 오랫동안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여 저만의 맞춤 응대 방식으로 단골 고객을 늘려갔습니다. 고객을 대할 때 판매하라는 목적보다는 매번 방문해 주시는 고객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사소한 것도 먼저 기억하고 다가가는 습관으로 고객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매출 향상에 일조하였습니다. 이처럼 풍부한 고객 응대 경험을 바탕으로 임용 후에도 우체국을 찾는 모든 고객층들의 편리한 우편 서비스 이용에 앞장서며 나아가 우체국의 공익 실현을 위해 늘 정진하는 계리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지원자님께서는 기획 특별전을 운영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타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다는 건가요? 아니요, 사실 타지보다는 그 제주 도민분들이 많이 참여하셨습니다. 도민들의 어떤 특별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도민분들은 역사나 문화재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그래도 많이 가졌다 이런 얘기일까요? 네, 그때 당시에 음, 기획했던 그 주제가 삼별초, 대몽항쟁, 제주의 대몽항쟁 음, 이런 제주와 관련된 음. 역사 특별전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연령의 다양성이라고 했을 때 보통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학습 네, 차원에서의 어머님과 자녀 이 정도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연령이 네네. 다양했다라고 보시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까 그 면접관님께서 음, 말씀해 주셨다시피 가장 많은 고객층은 아마 그 부모님과 자녀분들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50대 이상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랑 거의 비슷하네요. 네, 자, 그러면 이분들이 한번 특별전을 참여를 한 다음에 그래도 또 참여를 했다. 같은 특별전인데 또 참여했다는 건가요? 네. 아, 사실 음, 제가 얼굴 기억하는 분들이 계셨어가지고, 음. 네, 우선은, 다시 참여를 했다는 것은 같은 네,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오실 정도로 뭔가 좋았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만족을 했기에 다시 똑같은 것을 다시 볼 정도였습니까? 어, 제가 기억나는 고객분은 어린이 고객들이었는데, 어린이 고객분들께 맞게 좀 더 재미있게 다가가려고 스크립트도 짜고 역할극도 연습하면서 그렇게 접근해드리려고 노력했었고, 어르신들 분들께는 좀 더 제가 어, 원활하게 소통을 하려고 좀 더 흥미롭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제주 사투리 연구도 했었습니다. 사투리 연구까지 하셨다고요? 네네. 그러면 네. 지원자님께서는 오시는 고객층들의 니즈를 파악을 잘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우체국에 오시는 분들의 니즈는 어떻게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음, 잠시만 생각할 시간 좀 네,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우체국에 방문해 주시는 고객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빠른 배송 그리고 뭐 친절한 서비스 그리고 보안 상품 관련해서는 어, 고객 자신들한테 맞는 포트폴리오 제공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거에 맞게 먼저 꾸준히 역량을 어, 발전시키고 고객님들에게 맞게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겠다. 그러면 네, 만약에 우리 어르신 고객이 오셨다고 하면 아까 네, 말씀하셨던 이런 사투리를 네, 연구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오셔서 네, 그럼 네. 어떤 포트폴리오를 그래도 만들어 드리면 만족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음, 음, 아직까지 그것까진 생각을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여쭤볼게요. 아까 이렇게 이 연령별로 만족도도 주시고, 그리고 네. 횟집에서 오랜 기간 서빙도 하시면서 이런 많은 역할들을 하셨는데, 왜 우체국으로 오시려고 이렇게 하실까요? 음, 사실은 가장 제 원초적인 이유인데 제가 일단 우편과 편지를 좋아합니다. 편지에 대한 애착이 일단 깊고 그런 아날로그적인 감성도 좋아하고 어, 네, 그래서 가장 큰 이유였고 그게 제가 또 이런 아르바이트와 고객 응대 뭐 인턴, 박물관 인턴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또 편지, 우편 관련해서 제 역량을 어떻게 하면 발휘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본 결과 우체국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 부분을 고민한 결과 우체국을 선택하셨다. 그러면 네네네. 네. 우체국에 오셔서 지원자님께서 가장 먼저 이것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어떤 게 있나요? 해봐야겠다. 음, 가장 제가 2년 후 만약에 우체국을 가게 된다면 제가 아직 가보지 못한 제주 내 우체국 지점을 꼭 탐방해보고 싶고, 그리고 근무 시간 외에 시간들을 활용하면서 우선적으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파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우편 요금, 그리고 상품 등 기본적인 사항을 숙지해 놓고 이제 어, 고객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 모의적으로 연습해 보기도 하면서 빠른 적응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아, 그런 부분을 이제 먼저 하겠다. 네, 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제주이시니까 보통 네. 우리 박스 한 3호 이 정도 되면은 가격이 얼마나 된다고 하십니까?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주에서 무엇이 가장 많은 분들이 발송을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에서 저는 제 지인분들께 이제 농수산물, 감귤, 한라봉 이런 거를 가장 많이 발송합니다. 어느 시기에 가장 많이 발송량이 몰려 있다고 보십니까? 귤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가장 많이 제가 발송을 해드리고 몰린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 점이 있었다. 이렇게 네. 생각하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경험을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원자님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실수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실수요. 음, 제가 대학생 때 총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때 학과 행사에 회계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었는데, 어, 제가 회계를 총괄했고, 그리고 학생 자치기구의 대의원회의도 감사를 받았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아직 미숙해서 그 대의원 학생 자치기구의 주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게 가장 아쉬운 실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주의가 그래서 어떤 거라는 네. 겁니까? 아, 이제 주의나 경고가 많으면 학과 예산이 삭감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학우분들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컸었습니다. 아까 자기소개에서 하셨던 네. 이 박물관이나 아니면 횟집에서 발생하셨던 실수는 없으신가요? 횟집 아르바이트 했었을 때는 어, 저희 횟집이 그 웨이팅 앱을 사용하지 않고 고객분들이 직접 수기로 번호로 작성해서 웨이팅을 하는 시스템인데 어,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나중에 오신 고객분들이 앞서 오신 분들보다 먼저 왔다고 고집하시는 아, 그런 사례가 부분에 있었습니다. 이런 갈등 상황이 실제 발생하기도 했다. 네, 그럼 지원자님이 하신 그 이후의 행동은 어떤 게 있으십니까? 제가 처음에는 당황해서 잘 대처를 못했는데 조금 나중에 상황 정리를 위해서 제가 또 고객님의 인상착의를 기억하려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먼저 오신 고객분들을 먼저 이렇게 선별을 해서 매뉴얼대로 해야 한다고 이제 고객님께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서비스해드렸었습니다. 아, 그렇게 하게 되면은 다른 분이 주장을 하면 뭔가 근거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 이후에 하셨던 행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십니까? 계속 나는 기억을 하고 순서대로 네. 내가 이렇게 배정을 해드린 건가요? 네, 그게 일단은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을 했고, 말씀드려서 최대한 고객님의 그 감정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웃으면서 대화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기억력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실제 지원자님께서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시는 가장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십니까? 단점이요. 네, 단점은 어, 일단 저의 단점은 닥치지 않은 일에 대한 기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격이 조금 꼼꼼하고 계획에 어긋나는 일이 생겼을 때 걱정이 많아지는 편입니다. 잔 걱정이 많다는 겁니까? 네,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스트레스를 스스로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이제는 뭔가 이제 그런 장걱정과 두려움으로 뭔가 주저하게 되면은 잠시만 하던 일을 멈추고 딱 주변을 돌아보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다. 자, 알겠습니다. 우체국은 지원자님께 어떤 의미이신지 한마디 하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체국은 저에게 세상과 세상을 이어주는 징검다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객들께 다양한 상품들도 다양한 상품들을 전문적이고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역량을 향상시켜서 더 적절한 상품을 추천해드리는 다리 역할을 자처하는 게리원이 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면접을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현아님이죠? 네, 그쵸? 현아님은 네, 일단 말씀을 못 하시는 분은 아닌데 네, 5분 안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 연습은 이제 조금씩은 하셔야 되거든요. 네, 말씀을 그래도 잘 하시고 그래도 풀어나가시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서두가 길면은 본론을 계속 얘기를 못 해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서두를 가능하면 짧게 가셔야 돼요. 일단. 네, 그래서 현황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대부분 다 면접관도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네, 권해드리는 건 그 중간에 그 메인 나의 본론을 가능하면 3분 정도를 좀 그래도 채워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점점점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좀 권해드리고 그리고 쇼핑몰 활성화 방안이라는 부분이 나왔다고 하면 당연히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좋은 점들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시니어 분들을 위한 뭐 여러 가지를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나는 일단 반드시 감귤을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뭐 한라봉도 있고 제주 특산물에 있는 게 많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뭐 하루방도 있고 많이 있을 텐데 활성화 방안 얘기하면 사실 제주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관광 상품들이 많잖아요. 뭐 네, 물론 그런 것도 있고 상당히 많은 어떤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게다가 네, 제주만 팔고 있는 여러 가지의 굿즈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많이 있는데 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지금 뭔가 이 쇼핑몰 기준이 나왔다고 하면 기존에 그래도 내가 구매를 해본 게 있다면 뭐 귤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있다면 사실 좋지 않았을까? 거기에 있어서만큼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등등등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실 게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개선점을 물어본 이유는 그래도 한 번은 이용해 보신 적이 있는가 믿고 안심을 하고 드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누구한테 이런 점들을 추천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아마 뒤늦게 생각이 난 것 같습니다. 쇼핑몰 기준에 뭐 예를 들면 뭐 제주와 이런 부분도 좋지만 오송피에 대한 거를 뒤늦게 생각나신 거죠?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위에 얘기하셔야 공익적인 부분이 있죠. 항상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 이런 신뢰도를 기반으로 혹여 조금 더 비싸더라도, 혹여 조금 더 느리게 오더라도 그런 부분을 버틸 수 있는 거는 공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게 우체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시니어 계층을 돕겠다라고 하게 되는 다소 좀 약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돕고자 하는 계층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예를 들면 한부모 가정이나 아동이나 아니면 정말 취약층 있죠. 뭐 네, 장애인 분들이나 아니면 집에서 모든 물건을 다 받고 혼자 해결하시는 집에서 나오지 않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도 좋고 뭐 예를 들면 쇼핑몰이라고 하는 게 보통 우리 히키코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네. 뭐 그런 부분들에게 최대한 좀 힘을 내라는 뭐 소포의 박스에다 붙이든 뭐 여러 가지 많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돕고 네. 싶은 계층을 좀 사회적인 이슈랑 조금 본다고 보면 그냥 일반적인 어르신 시니어 계층 이 뭔가 디지털을 잘 모르는 분 요거 있으면 조금 패턴이 조금 아쉽지 않을까. 왜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 많이 계실 거거든요. 그랬죠. 그런 부분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네. 우체국은 어차피 물량이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새벽 배송을 운영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려워요. 참고로. 네. 그래서 제가 네. 미리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우체국은 반대로 가볼 수도 있다. 급한 생활용품 같은 부분은 쿠팡에다 맡기면 되는 거고요. 솔직히. 네. 그죠? 조금 여유를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을 조금 더 특화하자. 뭐 이런 것도 좋고요. 여유. 꼭 다음날 받아야 합니까? 무조건? 네. 왜냐면 한 생각해 보십시오. 고객이 자꾸만 빨리 해달래요. 빨리 할래요. 그래서 뭔가 우리도 새벽 배송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보다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3일 이내에 받기만 해도 괜찮은 물건 뭐 이런 류 있죠. 상하는 건 안 되고 그런 방향으로 조금 느림으로 가보는 게 어떨까? 왜냐? 그러면 누가 좋을까요? 그럼 누가 음, 좋습니까? 어, 배송해 주시는 누구? 배송을 누가 합니까? 택배 택배원분들이나 택배하는 분들이 직원분들이 되게 힘들다고 알고 있어요? 아니면 너무 행복하다고 알고 있어요? 힘들다고 알고 그럼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내는 주장을 하는 게 그래 좋겠습니까? 느리지만 안전하게 저는 차라리 제가 만약에 면접자라고 하면은 느린 배송을 추진하겠습니다. 느리지만 오히려 네. 느린 배송, 사람이 조금 기다려라. 물론 안 되겠지만 우체국 입장에서는 기다릴 수 있다. 그 기다림에 있어서만큼은 좀 다르게 가보는 게 어떨까? 왜냐면 집배원분들도 힘들잖아요. 택배하시는 분들 네. 너무 물량 많아서 힘들다고 하고 고객에게도 그래도 조금의 여유를 찾자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저는 그런 부분을 더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네. 자기소개를 이제 잘 하셨는데 지금 네. 기준에서 제일 문제라고 보았던 거는 지금 지원 동기가 정확히 설정이 안 돼 있어요. 지원 동기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역사 체험과 문화재의 특별 기획전 등등을 운영을 하셨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오늘 주제 있죠. 주제. 오늘 네. 주제 이거는 나의 찬스예요. 나의 무대여야 돼. 저는 우체국에 이런 쇼핑몰에 다음과 같은 특별 기획전을 마련을 하여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걸 이끌어내겠습니다. 여러 우체국의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말씀할 거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기획전을 운영했다고 하면 그 박물관을 운영하는 것처럼 왜 못했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이런 기획전을 운영도 해보시고 그리고 횟집에 대한 서빙도 하시면서 많은 분들을 보셨다고 하면 우체국을 오려는 이유가 정확히 나는 왜 옵니까? 근데 연관성이라는 부분이 아직은 없죠. 네. 그죠? 요게 있으면 어떨까? 나는 원래 우편과 편지가 좋아서 왔어요. 그래서 왔어요.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보다 네. 그 아까 말씀하셨던 제주의 여러 사람들을 또 알고 있고요. 우리 지역 네. 주민들의 특성도 특징도 알고 있고 그리고 네. 고객층을 응대했던 여러 경험도 있고 가장 강조를 하셔야 될 부분은 아까 실수랑 같이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서비스에 내 나름대로 품질을 높인 적이 있느냐 고객의 어떤 응대의 만족보다는 응대 이후에 그 뒤에 내가 이런 사람들이 다시 왔을 때 지금 당장에 느꼈던 그 감정을 안 느낄 수 있도록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어떨까. 아까도 실수를 만약에 했다면 그분은 어쩔 수 없이 최대한 무마를 했고 그 뒤에 이어지는 스토리 라인이 있다면 명확하게 우리는 번호표를 뭔가 추진해야 됩니다. 우리 가게는.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뭐가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런 부분이라서 최대한 그런 점을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횟집 서빙이기 때문에 그분이 기다리고 맛을 보기까지의 그 시간이 있죠. 그 시간. 그쵸? 네. 주문부터 그 회가 나가는 그 시간을 최대한 저는 줄였습니다. 이런 것도 좋고요. 이 고객의 네네. 특징을 맞춰 그 고객이 어떤 유형의 그런 메뉴를 주문할지를 과거의 통계를 기반하여 미리 세팅을 함으로써 네. 그 고객이 유형이 분명히 대부분 뭐 광어나 이런 게 많거나 아니면 특산물이면 그게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평균치를 미리 측정하여 미리 세팅을 해 놨다가 주문했을 때 바로 드실 수 있도록 하여 회전율을 높였습니다. 이런 게 좋거든요. 아, 네네. 회전율 이런 정도 나와줘야 경력자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횟집 이런 건 안 좋고요. 부모님 안 네. 나와도 되고요. 네. 횟집 특성상 많이 그 찾는 분들의 성향을 반영하여 더 빠르고 신선한 것을 바로 모은 거 했다. 뭐 이런 거 좋거든요. 그게 내 나름대로의 서비스 품질 향상. 왜냐면 회는 신선한 거를 먹고 싶다고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네. 바로 그 앞에 있는 걸 잡아서 드시기까지의 속도, 기다림에 대한 부분을 줄였다. 아주 좋거든요. 네. 저는 그런 부분을 저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 문화재 기준에서도 진짜 일지는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 제가 더 파악할 수 있는데 네. 어린이 고객층에게 워낙 재미를 주다 보니 기대를 하고 다시 보자라는 것을 최대한 반영하여 그 아이와 함께 엄마와 함께 다시 오겠다는 거는 원 플러스 원을 다시 오겠다고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객단가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해도 좋고 아까 해도 좋거든요. 이 지역 주민 특성상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옛날 기억이 날 수 있도록 뭔가 사투리를 내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내 나름의 서비스를 주었습니다. 좋거든요. 네. 그러면 나는 이렇게 고객이 실제 그 당시에 만족을 했던 것뿐만 아니라 더 나은 만족을 만들기 위하여 늘 노력하는 나의 모습을 강조하셔서 이 서비스의 이런 이 내 나름의 철학들, 신념들 이런 거를 펼칠 수 있는 우체국의 당부가 차겠다. 뭐 이런 연결고리가 있어야죠, 일단은. 그죠? 이런 부분이 저는 있으면 참 좋겠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고객이 있으면 어쨌든 결제도 하시고 나름의 어떤 접점이라는 게 있죠. 네. 이번 면접에서 한 번도 안 나오는 게 금융인 거 아십니까? 그죠? 금융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죠. 네네. 그죠? 금융에 대한 부분도 내 나름대로 어필을 하면 좋기 때문에 금융 파트랑 우편 파트랑 어느 정도 접점을 좀 만들어 두십시오. 네. 그래서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럼 만약에 네. 지금 좀 있으면 면접이 끝날 것 같은데 그래도 금융을 좀 강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만약 아까 실수가 있었을 때 고객에게 다음과 같이 잘못된 가격을 안내하여 뭐 예를 들면 결제에 대한 두 번 실수를 했습니다. 뭐 이런 거 좋거든요. 네. 그 뒤에 내가 어떤 걸 했다가 있으니까. 네. 그쵸. 수기로 하는 방식으로 인하여 결제에 오류를 빚는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보완하여 두 번 다시 이런 거를 일으키지 않았다. 왜냐면 이런 이 작은 실수 하나로 고객을 잃을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거 얘기하셔야지. 네. 그쵸. 그런 부분이랑 우체국 가서 가장 먼저 해보고 싶다고 하는 거는 적응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적응하겠습니다는 당연한 거예요. 빠른 적응을 이미 하고자 많은 걸 알아보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뭔가를 저는 하고자 했습니다. 그게 고객 편의. 그렇죠. 네. 고객의 불편을 지금 파악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고객의 불편함을 내가 본 걸 없애주겠다가 포인트거든요. 근데 네. 가서 저는 적응할게요. 전반적인 거 숙지할게요. 네. 편의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은 밀립니다. 우리 계리직 면접자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 점수를 받으셔라.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죠? 제가 처음이라서 조금 그래도 꽤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보완해 보십시오, 현아님. 아직 현아님의 네. 제가 느끼는 부분은 우체국에 많이 다녀보지는 않은 것 같다. 고객의 불편함을 사소한 것도 아직은 보지 않은 것 같다. 뭔가 일부러 금융을 좀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 그리고 명확한 직무 수행 계획이 아직은 없는 것 같다. 라는 느낌입니다. 근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준으로 차근차근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충분히 잘하실 분입니다. 자, 우리 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유라님, 네. 네, 바로 발표 부탁드립니다. 먼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체국 쇼핑몰은 특산물, 꽃배달, 전통시장, 해외 배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해 지역이나 시장 환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농산물 유통, 판매를 지원하며 공적인 역할도 해오고 있습니다. 우체국 쇼핑몰은 꾸준히 성장해왔으나 아직 다른 쇼핑몰보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 개선과 상품군 확장을 통한 쇼핑몰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체국 쇼핑몰 팝업 스토어 운영을 통한 홍보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요 역사나 광장 등의 장소를 마련하여 우체국 쇼핑몰 상품의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는 행사를 통한 홍보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회원가입 이벤트나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여 단기 이벤트를 통한 홍보 효과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우체국에서 현재 대학생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활용한 다양한 매체 홍보를 한다면 쇼핑몰 인지도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기부물품 만들기 키트를 판매하는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최근 비대면 봉사활동이라고 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만들어서 기부할 수 있도록 기획된 온라인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쇼핑몰 홈페이지에서 기부물품 만들기 키트 판매 카테고리를 신설해서 우체국의 공공성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선한 영향력으로도 매출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 만들기 키트나 미아 방지 네임택 만들기 키트 등 이런 키트 등을 판매해서 우체국의 공공성이라는 우체국의 브랜드 이미지도 확보하고 기부단체 판매 채널 역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맞춤 제작 수공예품 판매 카테고리를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재 우체국 쇼핑몰에도 수공예품 판매하고 있지만 제품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자신만의 그런 독특한 개성이 들어간 상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층이 많이 있어서 그런 소비자층을 겨냥해서 우체국몰에서 맞춤 제작 수공예품 판매를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땅히 판로를 개척하지 못한 수공예품을 만드는 소상공인들과 구매 수요자를 연결해서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팝업 스토어나 이런 단기 이벤트를 통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체국 쇼핑몰 인지도를 개선하는 효과와 소상공인들의 판로 개척을 통해서 매출 증진과 우체국 이전 수익을 증진하는 상생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계리직으로서 할 일은 홍보 팜플렛 등이나 쇼핑몰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과 행사 상품 등을 기억해 두었다가 필요하신 고객님이 계실 때 추천을 드려서 구매로도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바로 질문 드려봅니다. 역시나 지원자님께서도 우리 농가를 지원하는 이 여러 가지의 어떤 우체국의 이 제품이나 아니면 뭐 식품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 농산물까지 구매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제가 처음에 우체국 쇼핑몰을 알게 된 게 무한 양파가 가격이 많이 낮아서 생산량이 너무 많아서 농민들이 그냥 판매하면 더 마이너스가 나서 폐기하고 있다는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을 우체국에서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 참여를 했다 이런 겁니까? 네, 그래서 그때부터 쇼핑몰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실제 이런 팝업 스토어를 오프라인까지 갈 정도가 실제 우체국이 되려면 많은 비용과 또 시간과 사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만약에 그럼 가능하다고 하면 무엇을 홍보한다는 겁니까? 그냥 단순히 우체국 쇼핑몰 요것만 하는 겁니까? 네, 일단 브랜드 인지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쇼핑몰이 있다는 걸 브랜드 자체를 알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브랜드를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면 사람들이 브랜드를 지금 당장 검색하고 들어왔을 때 무엇을 그래서 유도를 하는 겁니까? 일단 쇼핑몰을 알리고 들어왔을 때
우체국에서 많은 산지에서 직송하는 그런 상품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구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다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기부 물품에 대한 여러 카테고리를 신설해서 이런 게 다 쇼핑몰에서 사람들이 검색하고 들어왔을 때 자주 보이게 잘 보이는 데다 배치하자 이런 거 얘기하신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를 그래도 유도를 하는 것을 기반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최대한 홍보를 하겠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수공예품까지 말씀을 하실 정도라고 하면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어떤 점 말씀이십니까? 수공예품 정도까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냐 여쭤본 겁니다. 제가 평소에 원래 수공예품 음, 그런 구매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우체국 쇼핑몰에 들어가 봤더니 카테고리는 있는데 음. 거의 제품이 없어서 이런 상품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체국의 그런 쇼핑몰을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이 쇼핑몰과 금융과 우편을 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어떤 이 종합적인 우리 우체국의 뭐 회원제라든지 뭐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최근에 뭐 이커머스 기업들에서도 같이 유료 멤버십 같은 거를 하고 있어서 그런 방안도 조금 고려해 보았지만 우체국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좀 유료 멤버십화를 하면은 유료 멤버십과 기존의 일반 고객님들과의 그런 차별점을 둬야 되는데 그 부분을 결정하고 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그 아이디어는 좀 버렸던 것 같습니다. 버렸다고요? 네. 뭐 생각은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런 이런 멤버십에 대해서 우리 우체국의 이런 멤버십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멤버십 계약 고객 제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편물에 대해서. 우리 우체국의 이 멤버십은 그래도 아직은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말씀을 잘 하시니까 조금 더 자기소개를 들어보고 얘기를 해볼까요? 자, 어떤 분이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인청 지원자 오유라입니다. 저는 예술의 전당 안내원으로 근무하며 다양한 고객층이 편안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였습니다. 저는 공연장 안전관리와 입장 안내 등을 하면서 고객 응대 경험을 많이 쌓아왔습니다. 또한 놀이동산이나 카페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실수 없이 계산 업무를 수행하였고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을 취득하면서 자산관리에 대한 지식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편안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리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를 하신 것 같은데요. 하나씩 여쭤볼까요? 자, 그렇다면 예술의 전당 놀이동산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가장 오래 머물렀던 조직은 어디이십니까? 저는 그 아르바이트 많이 했고 오랫동안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 여쭤본 겁니다. 저는 카페 아르바이트 제일 오래 했습니다. 카페를 했다. 뭐 좋습니다. 일단 그러면 고객층에게 그래도 내가 생각했던 나만의 서비스를 제공해 준 적이 있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십니까? 저는 저 놀이동산에서 일할 때 그때 제가 일하던 곳 근처가 돌고래 쇼장 이런 게 있어서 공연 시간을 물어보는 고객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미리 그날 오전, 오후 공연이 언제 있는지 이런 퍼레이드 시간은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숙지해서 안내해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퍼레이드나 이런 부분을 알려드렸다. 네. 그럼 돌고래 쇼라고 하셨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고객 안내도 하신 건가요? 저는 돌고래 쇼장은 아니고 그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 안에서 제 근무를 했었습니다. 놀이동산 그 안에 레스토랑에서 나는 근무를 했다. 네.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고객부터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레스토랑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셨습니까?
저 계산 업무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럼 계산을 많이 하셨을 텐데 내 나름대로 계산 업무에서 고객의 편의를 높였다 싶은 건 어떤 게 있으십니까? 일단 고객님이 많이 오셔서 빠르게 실수 없이 하는데 조금 그리고 메뉴를 시키실 때 조금 더 한 번 더 확인하는 작업들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아, 메뉴 시킬 때 한 번 더 확인했다. 가장 많이 판매가 됐던 메뉴가 무엇입니까? 돈가스나 우동 이런 메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와 함께 간 고객분들이 많았다라는 겁니까? 네, 대부분 아이와 함께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여쭤봅니다. 어머니 고객과 또 부모님과 아이와 함께 이렇게 오는 이 곳일 텐데요. 내 나름대로 그분들께 제공했던 나의 서비스는 어떤 게 있으셨습니까? 그 아이들과 함께 오면은 이유식 같은 거를 데워야 해서 전자레인지 혹시 사용 가능하냐고 음, 좀 쭈뼛쭈뼛거리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음. 약간 이유식 같은 거 들고 계시는 분 보이면은 먼저 제가 데워드릴까요? 이렇게 안내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 안내를 했다. 그냥 물었을 때 안내를 한 겁니까? 그런 분이 있을 것을 예측하고 나는 대비를 한 겁니까? 물었을 때 안내하기도 하고 약간 조금 불편해하시면서 조금 쑥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분들 이렇게 미리 다가가서 음.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만의 서비스 아닌가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술의 전당도 마찬가지로 이런 안내원을 주로 하셨다고 했는데, 내가 그럼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 공연 시작할 때 입장할 때 앞이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질서가 조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이렇게 가이드라인 세워서 고객님들 이렇게 다치지 않게 안내하는 작업들 그런 걸 잘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볼까요? 우리 카페가 아까 레스토랑입니까? 카페는 다른 데입니까? 네, 아, 그럼 다른 카페에서 가장 많이 있다고 하셨죠? 네. 카페에서는 그러면 가장 기억 남는 고객 한 분이 계신다면 어떤 분이 계십니까? 어, 자주 오시는 고객분이 계셨는데 다른 매장에서는 그 커피 맛이 안 난다고 항상 저희 매장에 와서 구매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 매뉴얼대로 제가 커피를 내릴 때 딱 정량대로 하고 그런 부분을 신경 쓴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고객님이 알아준다고 생각해서 좀 기억에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랜 서비스업 경험이 있으시죠? 그럼 우체국 가서 나는 이런 점을 먼저 꼭 해보겠다 싶은 게 있습니까? 어, 우편 쪽에서 고객님들이 다양한 이제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데 제가 제때에 그 고객님이 원하는 시간대에 그 물건을 전달해 드려야 되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잘 접수하고 안내해 드리는 일을 잘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접수하고 안내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이런 점 때문에 어렵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음, 규정상 뭐 안 되는 물품들을 가져와서 해달라고 음, 뭐 요구하시거나 이런 분들을 응대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이미 안내되어 있고 어, 뭐 화기 물품이나 뭐 폭발류 이런 물품은 안 되는데 그걸 포장해 오셔서 해달라고 막무가내로 이렇게 요구하시는 고객님들에 대한 그런 상황이 것들이라고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은 규정대로 이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돌려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돌려보낸다라는 거는 그분이 그냥 돌아갈 거라고 예상한다라는 걸까요? 예, 대부분은 어,
규정에 대해서 안내 드리면은 수긍하고 대부분은 돌아가시는 고객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체국 고객도 그럴 거라고 예상하신다는 겁니까? 네, 우체국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알던 고객의 유형이 전혀 아니고 갑작스럽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먼저 화를 내시면은 먼저 다른 고객들도 계시기 때문에 화를 먼저 진정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진정을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막 하는 겁니까? 바로 진정은 안 되겠지만 좀 인내심을 가지고 고객님을 이렇게 진정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 다른 고객은 계속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네, 너무 오래 기다리시게 되면은 이제 주변에 다른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분들한테 먼저 어, 기다리시는 고객님들 업무를 보게 부탁을 드리고 지금 화를 내시는 고객님은 어디 다른 차단된 장소나 다른 곳으로 좀 안내해서 분리된 그리고 장소로 네, 일단은 네, 안내를 드려서 자세히 얘기해 보겠다라는 걸까요? 네, 그렇게 해야 왜 그렇게 규정상 안 되는 물건을 넣는지를 최대한 그래도 들어보겠다라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최대한 들어드리고 음. 좀 이해가 가실 때까지 조금 기다려 드리는 게 그 맞다고 이유를 생각합니다. 들었는데 뭐 예를 들면 좀 상황이 매우 딱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꼭 뭐 폭발물 이런 게 아니더라도 꼭 보내고 싶은데 안 됩니다. 막 돈을 보내고 싶다고 합니다. 다 고장이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안 되면 저희 우체국에서는 안 되지만 혹시 다른 곳에서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고객님이 알아보기 어려우시면은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 드릴 수 있을 때까지는 알아봐서 음. 다른 이거는 한번 우리 규정상 안 돼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개인적으로 도움이 줄 수 있는 것들은 그래도 최대한 도움을 주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규정상 안 되는 부분은 이제 도움을 안 드리고 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 알겠습니다. 자, 지원자님께서는 많이 그래도 사회생활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조직에 갔을 때 참 이런 분들과는 일하기가 어렵겠는데, 나와 맞지 않는 유형의 동료, 어떤 분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조금 자기 업무를 조금 미루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아무래도 분들과 일을 해본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네, 가끔씩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끔씩 있긴 있었네요. 네,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 아무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제가 하는데 너무 미루거나 그러면은 제가 미리 해야 되는 것들을 급한 일들은 적어가지고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꼭 알려주는 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미룬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정해져 있는 그 업무 기한까지는 내가 할 건데 왜 자꾸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해야 되는 꼭 해야 되는 일은 일단 끝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지금 이 일을 해야 된다고 계속 설득을 시켜서 설득을 합니까? 먼저 해라 이거부터. 이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조금 더 단호하게 좀 참여를 하도록 좋습니다. 해서 그럼 일을 해야 어떤 될 것 같습니다. 업무를 맡으실 때 가장 지원자님께서 중요시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맡은 일을 그 기간 안에 끝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마감 기한이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성향은 그래도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는 성향이십니까? 네, 그럼 차근차근 해서 음. 일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 네, 근데 그런 나와 다른 성향이 있으면은 그래도 최대한 설득을 해봅니까? 예, 많이 이렇게 부딪히긴 하는데 음. 하다 보면은 저도 너무 준비를 일찍 미리부터 많이 하려고 해서 조금 시간을
쓸데없이 낭비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음. 그 부분을 조금씩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나의 방식으로 하라 이렇게 상대방을 최대한 설득합니까? 제 방식으로 완전히 이렇게 하라고 설득하지는 않고 음. 어, 최대한 조금 기한 내에 맞출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협의점을 찾는다 이런 걸까요? 네, 그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가장 그러면 나는 선호하는 유형의 상사는 누구십니까? 어, 업무 지시를 할 때 조금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조금 편한 것 같습니다. 업무 지시를 확실하게. 네. 그럼 모호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모호하게 하면 아무래도 질문을 많이 드려야 해서 음. 조금 서로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불편한 게 있다. 끝입니까? 어, 네. 그냥 불편하니까 알겠습니다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래도 최대한 맞춰서 어떻게든 하겠답니까? 그래도 계속 어떤 일을 시키시는 건지 계속 파악하려고 음. 노력하고 그 업무 지시하는 스타일에 제가 적응하려고 그래도 노력을 하면서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상사의 스타일에 최대한 내 나름대로 적응을 하려 해보겠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0년 후의 나의 모습과 함께 마지막 한마디 해주십시오. 저는 10년 후에 전문적인 지식을 더 쌓아서 신뢰감 있는 정보를 고객님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체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많은 복지 관련 서비스들을 더 많은 분들께 알려지고 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면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유라님, 네. 유라님은 사조서를 되게 잘해요. 아, 잘한다기보다 오늘 상당히 잘했어요, 일단. 네. 충분히 상당히 그 서론도 간단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도 괜찮았거든요. 다만 아까 얘기했던 그 쇼핑몰을 홍보를 브랜드 홍보를 했을 때 당연히 그 뒤쪽으로 이어지는 건데 그거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고요, 일단. 그죠? 팝업 스토어를 통해서 아래 말씀했던 이런 기부 물품이나 맞춤 제작 이런 부분의 공적인 부분을 알리겠다. 이런 거면 뭐 그냥 잘했다고 봅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저는 좋고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용어가 있어요, 유라님은. 절대 이 같습니다라는 표현 하지 마십시오. 모르죠?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요, 저 많이 한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럽니까? 말이 막히면은 그 말이 계속 나와요. 말이 막힌다기보다 뭔가 이렇게 불확실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반드시 생각합니다라고 표현을 하시거나 아니면 입니다라고 그냥 얘기하시면 되는데 여러 번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여쭤봤고요. 그래서 일단 잘하셨고요. 수공예 제품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을 때 내 개인 경험 기반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체국만의 나름대로의 구독 경제 뭐 이런 것도 있고 우리만의 이런 것도 있으니까 멤버십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체국의 멤버십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무엇이 좋겠는가 이 정도. 우편과 금융과 기타 모든 서비스를 총 아우를 수 있는 이와 같은 멤버십 이 부분 보십시오. 자, 그리고 자기소개 기준에서는 그냥 단순히 나열 형태로 가게 되면 질문이 많이 있을 텐데 그렇겠죠. 예술의 전당, 놀이동산, 카페, 공인중개사 등등 이 형태로 나열을 하게 되면은 뭐 일단 괜찮습니다 하는 건 근데 그 뒤에 예상되는 질문은 아셔야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궁금한 부분은 우체국에 와서 이분이 잘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잘했던 건 뭐가 있을까? 그럼 당연히 어떤 걸 질문하겠습니까? 당연히 서비스 관련된 경험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메인이 설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레스토랑에서 근무했는데 돌고래쇼 시간을 잘 알려줬다. 이건 너무 레스토랑 안에서 한 게 많은데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레스토랑 안에서 특정 고객분들이 자주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귀담아 들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가 돌고래 쇼의 공연 시간이라는 점과 내가 머물러 있는 놀이동산 그 안에 레스토랑에서 돌고래 쇼를 볼 수 있는 그 거리와 동선을 감안하여 안내를 내가 해줬다든지 붙여놨다든지 이거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귀담아 들었으니까. 그쵸?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게 더 좋은 방향이고, 그리고 계산상에 고객은 빨리 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특히 아이를 가지고 정신없게 결제를 할 경우에는 중복 결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쵸? 충분히 정신없잖아요. 아이 있으면. 네. 그럼 그런 아이들을 지닌 부모의 실수가 어떤 게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지를 알고 이런 점을 대비하여 내 나름대로의 서비스를 다음식으로 했다.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대비하십시오. 그 아까 얘기는 다 나왔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무조건 이게 전자레인지를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밥을 가져와서 그 메뉴를 안 먹어서 여유분으로 가져오시는 그런 뭐 이유식이나 아니면 뭐 다른 밥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물어봐도 되는지 뭐 이런 거를 머뭇머뭇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분들을 항상 그렇게 됩니다. 충분히 미리 주십시오라는 뭔가 나의 구두상에 전달했다거나 좋거든요. 그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상당히 잘한 거거든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서비스가 그런 거예요. 고객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반영하는 것. 그게 뭔가 그 안에서 그 카페에서 아니면 그 레스토랑에서 시키지 않은 거여야 돼. 그게 나만의 서비스. 알겠죠? 네. 고객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았을 때 이런 부분을 궁금해하는구나. 그래서 예상치 않게 정보를 준다. 다 좋은 겁니다.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예상하는 것을 주는 건 서비스가 아니에요. 당연한 서비스예요. 당연한 서비스. 근데 내가 강조할 서비스는 뭐 해야 될까요? 고객이 예측을 해야 합니까? 예측을 못한 걸 줘야 합니까? 예측을 못한. 예측을 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내가 주면은 고객은 어떻게 느낄까요? 더 감동적. 그게 포인트. 그런 걸 얘기하러 가는 거예요. 과거 소재는. 그게 내가 생각하는 서비스의 개념이라고 가도 돼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면 우체국 갔을 때 가장 그래도 내가 많이 본 우리 우체국 고객들의 불편함이나 아니면 또 한마디 하시는 불만이나 이런 게 뭔지는 체크를 해보셨습니까? 아직입니까? 아직 많이 못. 그쵸? 그 부분이 지금 아쉬운 거예요. 사조서는 잘했는데 뭔가 디테일하게 이제 이 사람이 뭘 했고 이런 부분을 하려면 조금은 이제 준비가 더 필요하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이런 생각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비스업에 있어서 과거에 했던 부분은 메인으로 잘 잡아보십시오. 이게 제일 좋아요. 고객 편의. 계산상 아까 얘기했던 거 고 하십시오. 아이와 함께 정신없이 그런 상황 속에서의 계산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 고객들이 아이와 함께 어디를 가는지에 대한 걸 체크를 해서 내 나름대로의 동선과 시간대나 이런 거를 알려줌. 내가 먼저 뭐 표를 만들든 적어두든 어쨌든 그 정도 MSG는 괜찮거든요. 알겠죠? 그런 점은 괜찮아요. 충분히. 그리고 마찬가지 미리 나는 예측하고 무언가를 하는 캐릭터가 있어야 좋거든요. 그래서 안내원으로서 가장 하셔야 될 거는 무슨 질문을 가장 많이 하나 있죠? 네. 그걸 안 하게 해줘야 돼요. 나는. 가장 많은 질문. 언제 끝나요? 언제 시작해요? 지금 가도 되나요? 줄 서면 되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그리고 안내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질서가 무너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이었기 때문에 난 다음과 같은 무언가를 했다. 오케이. 그거 메인. 그런 게 메인. 알겠죠? 이런 점도. 네. 카페에서도 마찬가지. 자주 오는 단골 이런 부분을 얘기를 이제 했다면 특별히 잘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에요. 특별히 잘하는 걸 얘기하는 게 면접이거든요. 근데 아직 이 부분은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정도 흐름에서 제시를 할 게 있었다면 이 카페에서 기억에 남는 고객은 불만을 호소했지만 나의 편으로 만들었다. 뭐 이 정도 좋거든요. 강성 민원이었지만 충성 고객으로 만들었던 고객입니다. 나의 이런 특별히 잘하는 것 때문에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포인트. 그리고 우체국에 아직 고객이 어떤 사람이 많이 있을지는 아직 좀 예상이 안 되죠. 네. 그죠? 우리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하나만 제가 여쭤보면 100원 때문에 싸우는 사람 본 적 있나요? 대관. 100원. 아, 100원이요? 100원. 네. 아니요. 본 적 없죠? 네. 막 10원 때문에 싸우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그런 분들 만날 겁니다. 갑자기 비가 온다고 나한테 화내는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죠? 네. 그런 분들을 만날 겁니다. 아, 왜 그럴까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체국 고객의 특징이거든요. 네. 우체국은 어떠한 상품들을 주로 판매를 합니까? 우체국만 가지고 있는 상품이. 우편. 우편은 당연히 보편적인 얘기고요. 금융 쪽에 있어도 그렇고 보통 어떤 누구를 위한 상품들이 많습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도 그렇고 또 음, 취약계층. 그렇겠죠? 네. 우체국만 가지고 있는 상품의 특징이라는 게 있죠? 네. 취약계층이 상당히 내가 돌봐주고 싶고 이런 유형의 분들만 있지는 절대 않을 것이다. 아, 알겠죠? 상당히 예민하고 돈 때문에 예민하고 돈의 이야기만 나왔을 때 화를 내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셔야 될 건 뭐가 있냐면 그런 고객의 유형도 나는 감수할 수 있어야 되려면 빨리 알아보셔야 돼. 어떤 유형의 고객이 와 이런 것까지 이렇게 있다고? 이런 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편에서도 어디는 이렇게 서비스, 여기는 이렇게 서비스, 갑자기 나는 화낸다. 많습니다. 네. 지방의 어떤 마지막 발차의 시간과 우리 수도권의 발차 시간 다 다르거든요. 그럼 저쪽엔 해주고 여긴 안 해주고 화낸다.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 가지 한번 보시고 고객의 이런 부분도 말씀을 좀 잘 하시기 위해서는 좀 알아보시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어떤 고객의 유형이 있는지 그리고 동료에 대한 부분이나 상사에 대한 부분도 나는 둥글게 가야 돼요. 둥글게. 네. 나로 인한 둥글게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네. 하나보태 내가 더하고 하나보태 내가 감싸고 이런 유형이 그냥 면접에서는 면접만큼은 괜찮습니다. 네. 알겠죠? 잘 네. 하고 있으시니 사조서를 그래도 못 하시는 이 유형이 아니에요. 그래 저는 이 정도면은 못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 정도면은 그래도 말씀을 서론도 깔끔하게 하시고 이 정도면 알아보신 내용, 얘기 전달 아주 좋으니까 지금 흐름은 좀 못했던 부분은 내가 이 서비스 증진을 내 나름대로 해본 사례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이 아직 좀 덜 설정돼 있어요. 아, 이 부분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하시면은 남은 2주 정도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그렇게 저 사줘서 할 때 그 아이디어가 좀 너무 제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거 시간 제한해서 연습을 해야 될까요? 지금 정도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시간을 재지는 이번 주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이번 주까지는 아, 생각 많이 해보시고 그 알맹이를 탄탄하게 해보려고 많이 해보시고 다음 주가 되면은 그래도 이제 시간을 재고 쓰는 연습하셔도 됩니다. 지금 쓰지 않아도 돼요. 네. 2주 이번 주는 네. 쓰는 거 시간 아깝거든요. 솔직히 더 빠르게 타이핑을 하고 발표. 근데 완성도를 더 생각해라 대신. 네. 알겠죠?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신 있게 하면 돼요. 네. 근데 아직 점수를 받기 위한 대답이 뒤쪽에 인성 파트나 역량 파트가 조금 약해. 우체국 가서 꼭 느낀 게 있어야지 조금 더 진정성 있게 느낄 겁니다. 아마도. 네. 알겠죠? 꼭 우체국 고객분들의 특징을 꼭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가서 현타 와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죠? 진짜 꼭 알아보십시오. 안 그러면 네. 이 MZ분들이면 더 면직률이 크거든요. 그런 거 안 알아보시고 가셔서 진짜 현타 와서 많이 나갑니다. 진짜. 알겠죠? 우체국을 좀 지방별로 좀 많이 방문을. 지방 꼭 그렇게 아니어도 아시는 분들이나 이게 건너 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네.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 취약층을 꼭 잘 공략해 보십시오. 그 취약층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또 한번 가볼게요. 조금 지연되니까. 우리 민정님, 네. 경혜님, 네, 선생님, 저 네, 이수진인데요. 네. 저도 오늘 일조회 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수진님도 있었어요? 전 두 분인 네. 줄 알고 했었는데, 수진님이 계셨구나. 네. 그러면 제가, 잠시만요. 네. 수진님이 계셨군요. 네. 준비는 되었습니까? 잠시 뒷분들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도 한번 해보셔야 되니까. 수진님, 네. 이수진님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수진님. 자, 수진님 그러면 바로 이어서 해볼게요. 자, 네. 그러셨구나. 괜히 천천히 했네요. 자, 준비되시면 바로 해주십시오. 네. 먼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체국 쇼핑에서 호우 피해 지역 희망 나눔 특별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도 산불 피해 지역 희망 나눔 특별전과 남해몰 한편 양파 기획전 등
농가의 손실 보전과 농산물 시장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에서 만원의 행복보험 협약과 전주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 우체국 쇼핑은 정부 지자체와 함께 저소득층 지원을 진행하는 등 공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적 역할을 유지하며 쇼핑몰 활성화로 수익 증대를 위한 방안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 농산물 판매입니다. 현재 우체국 쇼핑에서는 추천 기획전으로 친환경 인증 농산물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유기농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인증, 유기강호 식품 인증과 같이 4개로 나눠서 각 항목에 맞는 품목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획전으로 그치지 않고 카테고리에 넣어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임산부, 자녀가 있는 학부모,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장년층과 노년층, 또한 젊은 층의 채식 트렌드 등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농산물관 카테고리를 만들어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구입하는 분들은 친환경 할인을 제공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해주며 구매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구독 서비스 시행입니다. 구독 경제 활성화에 맞춰 가공식품, 콕배달 등 우체국 쇼핑 내 구독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고객들은 원하는 물품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고 우체국 쇼핑 내 소상공인 판매자에게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공익성과 수익성 모두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몇 개월 이상 구독 시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며 이용률이 더욱 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우체국 쇼핑 홍보입니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는 2가지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미디어를 통한 홍보입니다. 6시 내 고향의 특산물 홍보 시 우체국 쇼핑도 연계해서 홍보하는 것과 유튜브 먹방에 우체국 쇼핑 내 식품으로 조리하는 등 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통해 다양한 연령층에게 우체국 쇼핑을 홍보하고 흥미를 유발해 제품 구매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프라인 행사 개최입니다. 플리마켓이나 지역별 행사를 개최해 지역 주민들에게 우체국 쇼핑을 홍보하고 제품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휴 공간이 있는 우체국에 기획전과 같이 우체국 쇼핑 내 물건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를 통해 우체국 쇼핑을 알리고 이용률을 높여 수익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친환경 농산물 판매와 구독 서비스를 통해 우체국 쇼핑의 이용률을 높이고 수익성을 증대하며 친환경 농산물 판매로 국민과 함께 친환경 미래를 선도하고 구독 서비스로 소상공인에게는 지속적인 수익을 통해 공적 역할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우체국 쇼핑의 이용자 확보와 활성화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체국 쇼핑에서 상품을 구입하면서 농가 돕는 데 함께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체국 쇼핑이 공적 역할을 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역시나 마찬가지 지원자님께서도 이런 우체국의 공적 역할에 참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호우 피해 지역 희망 나누 투표전에서 상품을 구입했습니다. 왜 그렇게 구매를 하신 겁니까? 면접 때문입니까? 쇼핑몰 그 이전에도 쇼핑몰을 이용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받은 상품이 이제 품질도 굉장히 좋고 또 빠른 배송이라서 우체국 쇼핑을 다시 한번 이용해 보고 싶었습니다. 우체국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크다, 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은 점만 얘기를 하시면 발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체국에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이용하면서 느꼈던 아쉬운 점은
연령별 카테고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별로 이제 검색을 많이 한 제품이라든지 아니면은 구입을 많이 한 제품을 볼 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으면 연령별 이제 다른 이제 연령층은 이런 걸 구입하는구나라면서 이제 그 연달아 같이 구매율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많이 구매하는 순으로 좀 보이면 어떻겠느냐, 뭐 탑 5 뭐 이런 겁니까? 네, 네. 그러면 어떤 그 내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조금 더 좀 이런 점은 더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건 없었습니까? 뭐 물건이 추가됐으면 좋겠다, 뭐 농산물이 됐으면 좋겠다 등등 뭐든 좋습니다. 어, 네, 이용해 보면서 젊은 층을 위한 밀크트 제품도 많이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젊은 층을 위해서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요즘 이제 다른 사이트에서는 이런 밀키트 관련된 제품을 굉장히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젊은 층에 이제 편의를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뭐 젊은 층 혹은 1인 가구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밀키트를 더 활성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밀키트는 다른 데서도 파는 상품을 팔자는 겁니까? 우체국만의 상품을 그래도 뭔가 판매하자는 겁니까? 네, 제가 실제로 구입한 건 아닌데 이제 쇼핑몰을 보면서 그 농산물 밀키트 같은 이제 상품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 밀키트 같은 거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국내산인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를 하는 이유가 그래도 네, 건강을 좀 생각하자 뭐 이런 걱정을 해주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건강도 1인 가구니까 더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해보겠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지역 내에서 이런 그 유휴 공간의 플리마켓이나 지역 장터나 이런 점들도 많이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이용해 본 적 있습니다. 그럼 우체국이 가서 무엇을 네, 해야 합니까? 그냥 무언가 이 판매를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뭐, 네. 뭐 농협도 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체국만의 뭐 이렇게 음,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특성을 음, 조금 살려가지고 뭐 아니면 이제 지역 농산물 특성을 좀 살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체국 쇼핑에 지금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음, 물건들이 많다는 것을 이제 음. 홍보하면 좋을 것 그럼 같습니다. 지역 특산물은 사서 우체국으로 바로 발송을 하게끔 하겠다 뭐 이런 겁니까? 네,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바로 그렇게 구매를 해서 발송을 할 수 있도록 우체국과 함께하는 뭐 이런 겁니까?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네, 분인지 얘기를 들어볼게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통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경인청 지원자 이수진입니다. 저는 판매직 아르바이트, 인기제 공무원,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항상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 판매직 아르바이트를 4년 동안 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게 즐거웠고 항상 고객님의 입장에서 원하는 부분을 미리 파악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인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는 6개월 동안 민원대에서 근무하면서 민원인의 말에 경청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사회복지기관에서는 노인과 보호자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사람을 만나면서 즐거움을 찾는 데에 지속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으로 고객 눈높이에 맞는 응대를 통해 항상 사람과 소통하는 게리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내가 가장 지금까지 만나본 분 중에 기억에 남는 분 한 분이 계시면 그럼 누구십니까? 그 이유와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주민센터에서 이제 근무할 때 기억에 남는 대상자분이 계십니다. 이제 저한테 이제 오셔가지고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그 다른 이제 그냥 일반 이제 사회복지기관에서 이제 신청 서류가 있다라는 안내를 받았다. 그 신청 서류가 뭔지 좀 알려달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랑 대화하면서도
이제 청력이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큰 소리로 응대를 하고 또 정확한 발음으로 응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관하고 통화하는 게 조금 어렵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기관에 전화해서 신청 서류를 여쭤본 다음에 종이에 적어서 이제 신청 서류를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굉장히 이제 큰 소리로 고맙다고 이제 웃으면서 인사하시는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가장 기억 남는 이유는 한마디로 뭡니까? 저한테 고맙다고 말씀해 주셔서 아, 기억에 나한테 많이 고맙다고 남았습니다. 말씀해줘서 네. 기억에 그리고 남는다. 네, 저 또한 이제 그 청력이 안 좋으셔가지고 다른 방법이 이제 무엇일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종이로 이제 안내를 이제 해드렸으니까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원자님께서 생각하는 소통이란 뭡니까? 제가 생각하는 소통은 경청과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과 공감이요. 그러면 가장 네. 공감을 하기 어려웠던 대상이 한 분 계시면 누가 있으십니까? 제가 판매직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음, 근무했던 매장이 그 청소년층이 많이 이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층을 이제 대할 때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중2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중학생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럼 어려웠다. 그럼 결국에는 네. 실패한 겁니까? 공감대 형성에 실패한 겁니까? 성공한 겁니까? 그래가지고 중학생들이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무엇인가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중학생들이 항상 여기에 매장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게 뭐예요? 라고 많이 이제 물어봐가지고 음. 매장에서 인기 많은 상품들 물건들이 뭔지 이제 리스트를 이제 해서 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안내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래도 내 나름대로 네. 파악을 해보고자 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우체국의 고객으로 그와 같은 네. 청소년을 그래도 좀 신규 고객으로 유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청소년이 흥미를 보일 만한 청소년 관련된 상품을 안내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품을요? 네, 뭘 하는 겁니까? 요즘 청소년들이 우체국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중등기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중등기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 그 중등기를 조금 더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면은 청소년층한테 높은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중등이 깡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네. 연예인들에 대한 관심, 선호하는 그런 선망의 대상, 뭐 이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요즘 우리 중학생들은, 우리 네. 10대 청소년들은 그럼 뭐에, 누구에 이렇게 열광합니까? 요즘 그 아이돌 가수한테 많이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브라든지 알겠습니다. 아니면 네. 알겠습니다. 중등기 깡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요즘도 많이 한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 이 아이들에게 그래도 최근에 나왔던 카드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얘기를 안 합니까? 네. 그래서 청소년 게이드 체크카드가 청소년들한테도 많은 인기를 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끌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의외로 네. 상당히 많이 끌고 있습니까? 제가 현재 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처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럼 지원자님께서 생각하실 때 네. 우체국의 이미지와 이런 게이득이라는 이름을 쓴 네.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처음에 게이득이라는 이름을 듣고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 알았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혁신적이고 또 창의적이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칭찬해 주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저도 잘했다. 가서 만들었습니다. 네, 만들었다고요? 네,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든 겁니까? 지원자님이 제가 만드십니까? 네, 지원자님이 이 체크카드에 게이득이라고 써 있는 거를 가지고 다닐 네. 때는 좀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아. 게이득이 청소년 젊은 사람들 층에서는 뭐 전혀
그런 나쁜 그런 의미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음, 괜찮고 뭐 디자인도 그 강아지가 그려져 있어서 굉장히 귀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원자님께서는 그래도 많이 생활을 하셨으니까 역시나 마찬가지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과는 좀 일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대상은 누가 있으십니까? 어, 의견이 너무 강해서 이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은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분들과 만나면 음, 우선은 대화를 많이 나누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의견이 강한 사람과 대화를 한다. 네, 그럼 네. 괜찮다는 겁니까? 전 근무하면서도 대화가 중요하지만 뭐 따로 이제 사적으로 이제 밥 먹으면서 아니면은 뭐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이런 음, 대화하는 것도 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럼 네, 지원자님은 주로 어떤 평가를 받으시는 분입니까? 저는 주로 책임감이 강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책임감이 강하다요. 네, 가장 맞습니다. 그럼 책임감을 발휘했던 사례 간략하게 하나가 어떤 게 있습니까? 판매직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이제 물류를 채우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청소를 이제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했고, 그다음에 다음 이제 시간 이제 근무자한테 인수인계 할 때도 이제 혹시라도 이제 중요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음, 체크를 해서 이제 다음 근무자가 일하는 데 편리하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우체국에 오셔서 이제 10년 후의 모습과 함께 마지막 할 말 부탁드립니다. 나의 10년 후 모습은? 네. 10년 후에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서 우체국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신뢰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왜 네, 마지막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이게 글을 읽는 것처럼 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우리 감사합니다. 수진님이죠? 네, 맞습니다. 잘 하셨고요. 못 하시는 거 아니고요. 지금 아이디어나 이런 것도 물론 좋기는 하겠지만 네, 말씀하시는 구조를 좀 더 보고 있는데 못 하시는 거 네. 아닙니다. 이 정도면. 아, 분명히 감사합니다. 거기 구조가 어느 정도 맞춰서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분은 아이디어는 네, 스터디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다 네. 겹칠 겁니다. 어차피. 네, 어차피 아무리 숨기고 한다 해도 대부분 네. 4주대가 되면은 다 비슷해집니다. 근데 네. 여러 아이디어가 오히려 많아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할까가 고민이겠죠. 그러겠죠. 네. 그렇겠죠. 당연히. 네, 다 네, 각각 생각하시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네. 접점이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접점. 나의 네. 경험 기준. 경험 네. 기준에 내가 과거에 아니면 내가 최근에 내가 네. 경험했던 내가 우체국에 갔기 때문에 등등 있죠. 그런 네. 부분을 하셔야 조금 더 진정성 있게 어필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면 나는 돕고 싶은 계층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네. 누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네, 전반적으로 맞습니다. 공익에 대한 부분도 잘 하셨고, 그리고 네. 1인 가구에 대한 부분도 뭐 말씀을 네. 뭐 못 하시는 거 아닙니다. 쇼핑몰도 아, 하셨고, 이 네. 주제가 좋은 게 나오면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라 보고요. 네. 그리고 기억에 남는 대상자다. 어떤 질문을 하던 간에 첫 번째 네. 질문은 가장 네. 내가 서비스를 잘 네. 제공을 했다. 나만의 서비스를 아, 제공했다. 집중하셔야 네. 됩니다. 반드시. 네. 아무거나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 나는 이거야 라고 생각하는 나만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그런 기준에 보았을 때 아까 청력이 어두우셨던 어르신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케이. 잘하신 겁니다. 잘 네. 하셨고요. 충분히 네. 그렇게 집중을 하고 가셔야 돼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소통을 한다는 부분은 경청과 공감은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시는 걸 답하시면 좀 나아질 겁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소통이라고 네. 하는 건 네. 상대방의 관심도를 파악하여 예측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든지, 뭐 예를 들면 분명히 있을 네. 겁니다. 네. 판매직을 했을 때에도 예측하지 못하는 걸 해야 뭔가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꼭 네. 단어상에 그런 문서상에 우리가 흔히 검색하면 나오는 그 우리 그 단어에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정의를 얘기하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생각하는 소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부분은 좀만 고민하시면 충분히 될 것 같고요. 못하시는 거 아니니까 이대로만 잘 하십시오. 그리고 준등기강을 실제로 많이 하는 걸 보셨습니까? 네,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다. 그럼 그 기반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정말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했을 때 그래도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넘어갔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개이득이라고 하는 부분은 뭔가 안 좋게 생각하는 분도 일부 있어요. 우체국의 신뢰 이런 부분도. 네. 알겠죠? 그런 네. 분을 위해서 네이밍을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이런 형태도 누구나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창의력 한번 테스트 한번 할 수 있겠죠? 네. 알겠죠? 그런 유형도 좋습니다. 참고로 네. 개이득이라는 그 체크카드를 쓰는 분과 소개팅을 해야 한다면 네. 내놓을 겁니까? 네. 그게 물음표가 있는 분이 있겠죠? 그래서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다. 성향에 따라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특정 성향을 분명히 고려했을 겁니다. 네. 알겠죠? 그리고 네. 항상 뭐 어려운 사람, 같이 일하긴 사람 이런 부분은 네. 둥글게만 기억하십시오. 솔선수범, 내가 최대한 네. 그래도 뭘 하겠다 이런 점들 잘 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주변에 책임감이 강하다는 평을 받았다면 이 네. 고객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했던 경험류가 나오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흐름상. 이게 아직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겠다. 나머지는 잘하셨습니다. 못하시는 거 아니니까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갈고 닦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그래도 시원하시고 아주 잘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조금 빨리 해볼게요. 우리 민정님, 경혜님, 영경님 누구부터 할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